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흔히들요, 어떤 친구가 이번 시험에 성적이 많이 올랐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부럽다, 뭐 진짜 운이 좋은가 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대해서만 쉽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숨은 노력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노력의 또 다른 말이래요. 여러분,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마냥 바라고만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새로운 유형 준비되었는데요. 칠판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볼게요. 자, 제목 주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혹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요. 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요지 찾는 문제 배웠잖아요. 그 요지 찾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써진 걸 한번 볼까요?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 생각이 요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지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나타낸 것이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제는요, 제목은요, 주제를 또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주제랑 제목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어요. 제일 근본적인 차이는 제목은요, 독자들이 글을 읽기 전에 읽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흥미를 유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건 이제 글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목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뭔가 우리의 호기심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목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목이나 주제를 찾을 때에는 일단 뭐에 대한 글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핵심 소재를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선택지 5개 중에서 이 핵심 소재가 아예 포함도 안 된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소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핵심 소재의 어떤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핵심 소재가 스트레스구나. 그러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일까? 부정적인 측면일까?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정신적인 면에서 혹은 신체적인 면에서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자, 요거를 그대로 잘 담아서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요령들 잘 담아 두시면서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moth란 단어는 이제 나방이란 뜻이고요. caterpillar라고 하면 여러분 지문 하단에 이미 유충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나방과 그들의 유충이요. are a favorite food니까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래요. 누구의? of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의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소재는 나방과 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벗이 나오면 항상 별표하고 집중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이요, has provided them, 그들에게, 즉 나방과 유충들에게 some defensive power를 주었대요. 여러분 defensive라고 하면 방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답니다. 자, 누구로부터 나를 지킬까요? 아까 많은 동물들이 이 나방과 유충을 갖다가 먹이로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로부터? Their natural enemies. 여러분 natural enemy라고 하면 천적을 얘기하죠.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이니까 그러면 이 글은 뭔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나방과 유충들이 갖고 있는 나를 지켜내는 힘에 대한 글이 아닐까? 우리 여기까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하지만 자연은 그들에게요,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Some moth caterpillars feed on deadly plants 라고 했는데 여러분 feed on이라고 하면 뭐뭐를 먹고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deadly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치명적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나방의 유충들은 뭘 먹고 살아요? 치명적인 그런 식물을 먹고 산답니다. 자, 이 치명적인 식물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accordingly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니까 그에 따라서 그들은요 retain 보유하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e deadly material 그 치명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 속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hich can make animals that eat them sick 이라고 하시면 우리 예전에 봤던 구문인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make A, B라고 해서 A를 B하게 만들다 요거고요. A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은 동물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죠. 이 유충이 먼저 치명적인 독이 있는 그런 식물을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충을 다른 동물이 잡아 먹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독성 물질을 이 동물이 먹은 셈이니까 아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유충을 덜 먹으려고 하겠죠. 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를 활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데들리 플랜트를 활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어떤 나방의 유충들은요, 치명적인 식물을 먹고 살아요. 그에 따라서 그들은 몸속에 이런 치명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들을 먹은 동물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when they are disturbed by a bird or other enemies 라고 했는데 여러분 disturb라고 하면 방해하다거든요. 근데 BPP 이런 거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해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나 다른 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 여기서는 문맥상 방해를 받는다라는 건 뭔가 공격을 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the reaction of certain caterpillars 어떤 그 유충들의 리액션은 반응이에요.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to expose large spots. 여러분 expose라고 하면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드러내는 건데 spot은 반점이거든요. on their skin. 그 피부 표면 위에 커다란 반점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That look like eyes. 눈처럼 보이는 반점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자연 다큐 같은 것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생긴 애벌레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정말 눈처럼 생긴 이런 반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Hoping to, 바라면서요. frighten the enemy away. frighten away니까 겁을 줘서 쫓아내는 거죠. 그 천적을 겁을 줘서 쫓아내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요.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컴마 찍고 이렇게 ing 썼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막 분사구문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분사구문은 일단 우리 나중에 후반부 어법편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그 전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주어가 동사합니다. 뭐뭐 하면서 하시던지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래서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던지.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하면서 정도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요. 새나 다른 그 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유충들의 반응은 바로 그 피부 표면 위에 마치 눈처럼 보이는 그런 커다란 반점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겁을 줘서 그 적을 쫓아내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치명적인 그 식물을 먹는다가 방법이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쫓아보내는 겁니까? 두 번째는 커다란 반점을 드러내서 쫓아내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나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대부분의 나방들은요. also use darkness. 어둠을 이용하지요. 자, 우리 투부정사 많은 경우에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용합니다. 어둠이랑 보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And they only emerge after the sun has gone down 이라고 해서 그들은 emerge니까 나타납니다. 뭐 한 후에? 해가 지고 난 후에 나타납니다. 쌤 또 나왔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ing 나온 분사, 구문. 하면서로 해석한다면서요? 맞아요. 뭐 하면서요? Making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면서요. 하시면 되겠죠. 근데 뒤쪽을 봤더니 얘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 문법용어로 설명하자면 가목적어고요, 진목적어고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Make it difficult for A to B라고 하면 A가 B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Make it difficult for A to B. A가 B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적들이 그들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밤에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나를 못 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어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어려웠죠?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들, 나방들은요. 해가 지고 난 뒤에만 나타나요. 뭐 하면서 그 적이 그들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쭉 이어서 해석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들은 해가 지고 난 뒤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이 그들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택지 보기 전에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꼭 들어가야 되는 말?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돼요. 1번 Caterpillar's life cycle. 어떤 그 유충들의 생명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2번이요. Graceful flight of moth라고 해서 graceful이라고 하면 우아한이니까 나방의 우아한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3번이요. Insect self-defense. insect, 곤충이란 뜻이니까 곤충들의 자기 방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맞죠?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번은 딱 좋네요. 4번은 어때요? Our mission. 자, 우리의 임무, saving insects. 곤충들을 보호하는 것. 우리가 곤충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곤충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4번 역시 아니고요. 5번이요. Fact about natural enemies. 여러분, natural enemy 뭐라고 했어요? 천적이라고 했죠. 천적들에 관한 사실들 나열한 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글에서 나방의 유충은 천적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말로 설명해 보래요. Frighten the enemy away라는 그 표현 등장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뭔가 커다란 반점을 갖다가 드러내서 근데 이 반점이 마치 뭐처럼 보였어요? 눈처럼 보이게 해서 쫓아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눈처럼 보이는 커다란 반점을 드러낸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글은 우리 같이 잘 읽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scientist, 과학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많네요. 과학자들은 really wanted to understand, 정말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뭐를요? 우리 뭐를? 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하고 이렇게 꺽쇠로 묶기로 했는데 How the Iceman's body.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바디는 신체고요. 죽어있는 사람의 바디는 시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스맨의 시체가 어떻게 해서 over 5,000 years, 5,000년 넘게 last, 마지막이다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동사로 쓰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속되다. 어떻게 5,000년도 넘게 보존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이미 나왔네요. 뭐에 대한 거예요? 아이스맨의 시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아이스맨의 시체가 어땠대요? 5,000년 넘게 잘 보존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알고 싶어 했답니다. 필자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at first, 처음에는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셨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표현은 주로 언제 쓰나요? 쭈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처음에는요 라고 말하는 것은 뒤에 반전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글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He had dried out. 그 아이스맨이 어땠을 거다? 건조가 됐을 거다. 마치 뭐처럼요? Like mummies in Egypt. 이집트에 있는 그 미라처럼 건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however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듯이 뭔가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the Iceman had no hair. 아이스맨은 어땠어요? 머리카락도 없었고요. And a layer of his skin was gon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layer라는 단어는 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피부의 층도 어땠어요? was gone이니까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 아이스맨의 시체는 어때요? 머리카락도 없고 피부층도 없어요. Scientists knew that.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미라는요, still have their hair and skin. 그렇죠. 머리카락과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미라처럼 얘도 건조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라는 머리카락도 있고 피부도 있는데, 아이스맨은 머리카락도 없고 피부도 없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같은 건조 방식으로 이 시체가 보존된 게 아닐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The knowledge of this difference. 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지식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뭔지를 서술하는 것이 우리 2번 문제였습니다. 바로 해결하실 수 있죠. 자, 이러한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아이스맨은 미라랑은 달리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층이 없다라는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지식이 enable scientists to gues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enable이란 단어는 잘 알아두세요. enable A to B라고 하면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어요? guess, 추측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자, 어떤 추측을 했습니까? A different process, 다른 과정이 must have happened, 있었을 거다, 일어났을 거다. 누구에게? To the Iceman, 이 아이스맨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거 혹시 혼자 대답 잘 하셨다면 이제까지 공부한 거 정말 100점 만점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등이라도 한번 토닥여 줬을 텐데 스스로 해주세요. 자, 여러분 must have pp 어떤 의미다 라는 거 이미 한 2차례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must 하면 뭐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해야 돼, 의무만 생각하는데 사실 must는 무슨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까? 추측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must have pp가 쓰이면 언제적 일에 대한 추측이라 그랬어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정이 일어났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분명히 둘이 다르니까 미라랑 아이스맨이 그러면 다른 과정이 진행되었었겠구나 라는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차이점에 대한 지식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다른 과정이 아이스맨에게 일어났음에 틀림없었겠구나 라는 추측이요. 그럼 그 다른 과정이 뭔지가 우리 궁금하죠. 계속 봤더니 Scientists also knew that. 과학자들은 또한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Bodies, 시체가요. 자, 근데 어떤 시체일까요? 쌤,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역할이죠? 맞아요. 자, 관계대명사는 동사 하나 데리고 다닐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온 동사는 누구예요? 관계대명사의 식구가 아니죠? 그럼 우리 여기서 괄호 닫으면 되잖아요. 자, 시체는 시체인데 어떤 시체예요? Stay beneath the water. beneath가 아래예요. 물 아래에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시체는요. lose their hair. 그 머리카락, 털 같은 걸 다 잃어버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잠깐. 아이스맨도 머리카락이 없는데 물 밑에 있던 시체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그럼 어떤 추측할 수 있어요? 아이스맨도 물 밑에 있었나 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it implies that. 자, imply라고 하면 암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the Iceman's body. 이 아이스맨의 시체가 had been underwater. 물 밑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했잖아요. 뭐 하기 전에? Before he was dried out. 건조가 되어서 and frozen in the ice. 그 얼음 속에 얼려져 있기 전에 그 전에 물 밑에 있는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봐요.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 여러분 선택지 보기 전에 꼭 들어가야 될 말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미라의 초점이에요? 아니면 아이스맨이 초점이에요? 아이스맨이 초점이죠. 아, 아이스맨이 어떻게 해서 저런 상태로 저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됐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글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Who the Iceman was? 아이스맨이 누구였나? 정체에 대한 글은 아니죠. 2번 clues라고 해서 clue가 단서입니다. To an ancient murder. 이게 살인자란 뜻이잖아요. 고대 살인자에 대한 단서. 살인자는 언급도 없었는데. 3번이요. Where the Iceman was discovered. discover 발견하답니다. 아이스맨이 어디서 발견됐나? 지금 뭐 장소에 대한 언급 있었어요? 없었는데. 4번이요.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of the Egyptian mummies. 이집트 미라에 대한 새로운 증거. 얘는 일단 초점부터가 틀렸죠. 미라가 초점이 아니었어요. 5번이요. How the Iceman's body was preserved. 여러분 preserve라고 하면 보존하다. was preserved니까 보존되다죠. 어떻게 아이스맨의 시체가 보존되었는가? 빙고 예고요. 혹시 여러분 이곳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was preserved란 말을 앞에서는 L로 시작하는 단어 뭐라고 표현할게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죠. lasted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번 했고요. 2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도 지문 해석하면서 우리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요까지만 하고 우리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이제 따라와 주세요. 자, 봤더니 빈칸이 있어요. 이거 보고 뭐야 이거 교재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넘겨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제목이랑 주제 추론 공부한다 그랬는데 이건 빈칸 문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빈칸 아무데나 뚫어서 문제 내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글의 주제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찾으시면 빈칸은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affect니까 영향을 주다고 이건 영향을 받다가 되겠죠. 빈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The number of hours of sunshine in a day니까 하루 동안에 햇볕이 비치는 시간의 그 수. 우리 이런 거 조금 유식한 말로 일조 시간이라고 하나요? 그 하루 중 일조 시간의 수와 and the degree 그리고 정도이죠. of cloudiness, 이 구름이 낀 정도, 이런 것들이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anyone, 누구에게든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요? Who is active out of doors. active라고 하면 활동적인이니까 실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서가 뭐가 나왔어요? 일조 시간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실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래 막 나열해 놨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머리 막 싸매고 힘들어하면서 읽으실 필요 없어요. 왜? 여기는 그냥 예시. 그 실외에서 활동한 사람을 나열한 것 뿐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의미에서 빨리 읽어볼게요. 정원사라든지 농부라든지 사냥꾼이라든지 건축업자라든지 아니면 해변에서 뭐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햇볕이 오늘 얼마나 비치나 구름이 얼마나 있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또 있어요. 야외에 있지 않더라도 residents, 거주민이란 뜻입니다. 거주자란 뜻이에요. of homes.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죠. 어떤 집입니까? Heated by solar energy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뭐뭐 된 명사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이제 뭐뭐 된 명사.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난방이 되는 가열이 되는 그런 집에 사는 거주자들, 우리 이런 거 뭐 태양열 주택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일조 시간이라든지 구름이 얼마나 꼈는지 하는 정도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amount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amount가 양이란 뜻입니다. 자, 무엇의 양인가요? rainfall, 비가 내리는 거고 snowfall, 눈이 내리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강수, 강설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강우, 강설. 이 강우와 강설의 양이요. make great differences.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낳는답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ow we build our homes. 우리가 어떻게 집과 도로를 짓는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대요. From place to place. 곳곳에 라는 뜻이죠. 아, 그렇죠. 눈이 얼마나 오는 지역이냐, 비가 얼마나 오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뭐 도로를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나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우나 강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우나 강설의 양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곳곳에 우리가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그 방식의 말입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The windiness of a place니까 어떤 장소의 그 바람이 부는 정도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in ing 보면 우리 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 부는 정도가 중요해요? Designing structures,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ing 하나 더 나왔네요. 또 뭐 하는 데 있어서요? Harnessing wind power. harness란 단어가 하단에 동력원 등으로 이용하다라고 나왔는데 말이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럼 동력원이 뭔 거예요? 물이 되는 거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럼 동력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장소에 바람이 부는 그 정도는요. 구조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어떤 풍력 발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네요. 바람 얘기 좀 더 해볼게요. If there is little wind라고 해서 여기 앞에 어가 안 붙었잖아요. 그럼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셔야죠. 바람이 거의 없다면 the level of pollutants. 여러분, pollutant가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의 정도.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증가합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 중에 쌓여 있겠죠. It can hav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라고 해서 여러분 short-term은 단기간의, long-term은 장기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그리고 장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디에?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요. 당연히 공기 중에 그 오염 요소가 많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count of pollen이라고 하면 여러분 꽃가루고요. 자, 이 단어는 하단에 이미 곰팡이 포자라고 나와 있죠.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의 수 이런 것도 중요하죠. 누구에게? To those who suffer allergies. 여러분, those who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가 얼마나 떠 있나 이거 지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불면 잘 날아갈 테고요. 아니면 그대로 공기 중에 쌓여 있을 테니까. 지금 계속 바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다고요. 자, 그럼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 뭘까요?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햇빛, 구름, 눈, 비, 뭐 바람 이걸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뭡니까? 이게 날씨잖아요, 날씨. 자,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한 단어를 찾아보죠. 1번, serious global warming, 심각한 지구온난화 아니죠. 2번, climate related diseases. 자, related, 관련된이니까 기후와 관련된 질병, 기후와 관련되는 좋은데 질병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3번, various elements of climate. 그 기후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게 기후의 요소들이죠. 3번 괜찮네요. 4번, 아주 치명적인 환경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5번, excessive exposure to sunshine. excessive라고 하면 과도한 이런 뜻이니까 어떤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정답이 뭘까요? 바람 부는 정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두 가지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이야기 있었죠. 구조물 설계, in designing structures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풍력 이용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harnessing wind power라고 그 표현했던 부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세 문제 쉼없이 달려왔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당신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맞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그 삐에로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그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부탁을 거절 못해서 일단 하겠다고 맡아놓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걸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고요. 그 두 번째 고개사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상대방과 쉽게 친해지거나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런 데 좀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래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그 마술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 큰 단점이 뭐냐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얼굴에 그대로 써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좀 살아가면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 좋은 점은 빨리빨리 고쳐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 좀 깼으면 엑서사이즈 3번 같이 볼게요. 딱 보니까 벌써 이야기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진짜 편한 마음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겠다. 그쵸? When I was 7 years old, 제가 7살이었을 적에요. My uncle rewarded me. 자, reward라고 하면 보상하다, 보답하다니까 우리 삼촌이 저에게 보답을 하셨어요. With a dollar. 뭐로? 1달러로. For helping him. 자,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어요?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와주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1달러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reward란 단어가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보답하다 라고 했고 우리 앞에 rewarding이라는 표현도 이전에 공부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rewarding experiences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자, 이럴 때에는 뭔가 우리 보람 있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rewarding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어쨌거나 자, 1달러를 주셨대요. A few days later. 며칠이 지난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I went to the local dime store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local이란 단어가 이제 보이면 그 지역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dime store가 어디냐면 뭔가 그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싸게 파는 잡화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잡화점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삼촌한테 돈 받았으니까 쓰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잡화점에 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I looked at a lot of different things. 나는 많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I finally decided.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buy a fish. 물고기를 한 마리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왜 물고기를 사기로 했을까요? We had an old fish bowl at home. fish bowl이라고 하면 어항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낡은 어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it seemed logical.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대요. 쌤. 전치사 명사 묻고 투부정사 묶을 건데요.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명사가 오면 주어로 해석한다 그런 거 배웠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물고기를 사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물고기를 사는 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어항이 있으니까 물고기 사야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처럼 보여서 물고기를 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 must have spent 15 minutes. 자, 요거 이제는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must have pp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과거일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했던 거 이제 기억하시죠? 저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음에 틀림없어요. 뭐 하는데? Pacing back and forth. 여러분 pace라고 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디 앞을? In front of all the aquariums. 그 수족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15분은 좋게 시간을 보냈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 chose my fish. 내 물고기를 선택하기 전에요 하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spend 뒤에요.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고 ing를 쓰시면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다. 뭐 하는데 얼마의 돈을 쓰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로 바꿔보세요. 나는 숙제하는데 1시간을 썼어 하면 어떻게 돼요? Spent an hour doing my homework. 방 청소하는데 2시간을 썼어 하면 어떻게 돼요? Spent 2 hours
cleaning my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그 수족관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15분을 사용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she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때 she는 누구겠어요? 물고기를 지칭하는 거죠. 그 물고기가 greensword tail이라는 이건 이제 물고기의 종이에요. 이런 물고기였어요. A few weeks later. 자,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She gave birth to 라고 했는데 여러분 give birth to라고 하면 낳다란 뜻이에요. 30마리의 그 새끼 물고기를 낳았대요. 정말 대단하다. 그죠? 잘 골랐어요. 한 마리 샀는데 몇 주 있다가 30마리의 새끼를 본 거예요. Years later.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물고기를 기억합니다. 어떤 물고기입니까? That got me so interested in aquarium 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get 뒤에 A, B 특히 이 B 자리에 이런 PP 형태를 쓰시면요. A가 B 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족관에 흥미를 갖도록 하다 하시면 되겠죠. 내가 수족관에 흥미를 갖도록 한 그 아름다운 물고기를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주제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읽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수족관에 관심이 많다. 그걸 그냥 덤덤하게 추억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1번 How to care for baby fish. How to니까 이건 다 방법이죠. 아기 물고기 돌보는 방법? 아니잖아요. 2번 How to help people in need. In need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 이건 정말 언급조차 없었고요. 3번 Tips, 충고, 조언이죠. For choosing a healthy fish. 건강한 물고기를 선택하는 방법. 이 방법 쭉 나열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4번 The memory, 추억, 기억 of my love of aquariums. 나의 그 수족관 사랑에 대한 기억. 완벽하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The unforgettable shopping이라고 해서 잊지 못할 쇼핑. 삼촌과 함께 갔던 잊지 못할 쇼핑. 삼촌과 함께 간 거 아니죠. 나 혼자 갔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네. 라고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윗글에서 아이가 물고기를 사기로 결정한 이유 기억나요? 왜 물고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어항이 있으니까 나로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 사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낡은 어항이 있어서 라는 정도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남았는데 마지막 지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능에서 정말로 선호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이 exercise 4에 나온 그 어휘들은 완벽하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봅시다. About, 대하여, 관하여 하고 싶지만 about이 바로 숫자랑 붙어서 쓰였을 때는 약, 대략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2/3는 얼마게요? 이거는 그 3분의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뭐예요? 1/3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약 3분의 1이에요. Of our planet. 자, 우리 행성이니까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의 약 3분의 2가량이 is covered by water. be covered by 뭐뭐로 덮여 있다니까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죠. 지구의 3분의 2가량이 물로 덮여 있대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소재는 뭐구나? 소재는 물이구나. 자, 근데 지구는 참 어떻구나. 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But, 그런데 자, 벌써 뭔가 흐름이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Fresh water, 신선한 물 하고 싶지만 이 fresh water는요. 바닷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담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수를 이야기합니다. 담수는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담수인가? Which is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담수죠.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과 farming, 농업과 and the environment, 환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 담수는요. make up, 이루다, 구성하다잖아요. 얼마를 이루고 있대요. 우리 지구의 전체 물 중에서 2.5%를 이루고 있대요. 이런
3분의 1이라 그래서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이 중에서 얼마요? 2.5%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자기 뭐야, 물이 많은 게 아니었네?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드셨을 거예요.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의 생존과 농업과 환경의 필요로 되어지는 그 담수는요, 지구 전체 물의 2.5%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했어요. And of that amount,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 그럼 여기서 그 양이란 얼마일까요? 그래요. 앞에 나온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지구 전체 물의 2.5%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이 2.5% 중에서 the majority라고 하면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is distributed. 여러분 distribute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되고요. 분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부분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여기서의 as는 우리 뭐뭐로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로서로 해석되는 그 as는 많이 보셨죠. glaciers, 빙하이고요. groundwater는 지하수예요. 빙하나 지하수로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2.5%라고 했을 때 적다고 생각했지만 그래 2.5% 갖고 어떻게 견뎌보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2.5%마저도 대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빙하,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물이잖아요. 지하수, 역시 바로 쓸 수 없는 물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overall,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 전 세계 물의 0.1%도 안 되는 양만이 is available for humans. 여러분,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하니까 인간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건 얼마라는 겁니까? 전체의 0.1%밖에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충분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1%. 정말 조금밖에 없구나. 게다가 빙하, 지하수 쓰기도 정말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필자가 to make matters worse란 말을 사용했어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이런 거 설상가상으로 라고 하죠. 설상가상으로요. 1 in 6 people이니까 6명 중에서 1명의 사람, 전 세계 6명 중에 1명의 사람은 doesn't have access. 여러분 access라고 하면 접근이에요. 깨끗한 물에 접근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0.1%라고 해서 이걸 또 우리가 골고루 나눠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 그 6명 중에 1명의 사람은 깨끗한 물에 접근을 못해요. 아니 사람이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럼 접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estimated.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죠? 여러분 estimate이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9,000명의 사람들, mainly children이니까 주로 어린 아이들이 die every day, 날마다 죽고 있어요. 뭐 때문에? water carried disease. 이 물이 옮기는 병 때문에 날마다 9,000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구나. 0.1%의 물조차 골고루 나눠 갖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저는 더 이상 나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moreover, 게다가 또 있나 봐요. There are environmental pollution. 그래요.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있죠. 또 있어요. demands. 원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수요라고 하죠. 점점 더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가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나마 물도 얼마 없는데 오염되면 못 쓰죠. 또 어때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그럼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은데 이러면 물이 더 부족해지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힘든 이야기를 한 뒤에 as a result, 그 결과 했잖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유형 분석을 할 때요. 이 결과를 나타내는 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 결과의 연결사 잘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As a result,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Fresh water conservation. conservation 뭐 보존, 보호라는 뜻이니까 이 담수를 갖다가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이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 세계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물이 정말 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물 보존, 담수 보존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핵심 마지막 문장에 땅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래요. 자,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뭐가 참 중요하다. 물이 참 중요하다. 이건데 그 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물에 대한 겁니까? 담수를 잘 보존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1번이요. Let's save our Mother Earth. 우리가 지구를 지칭할 때 Mother Earth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지구를 구합시다. 이건 너무 폭이 넓죠. 지금 지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담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2번 water pollution, 이 수질 오염, what's the solution? 해결책이 뭔가? 수질 오염에만 초점을 맞춘 글 아니었죠. Development can ruin our planet. ruin, 망치다니까 개발이 우리의 행성, 지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야기 없었죠. 4번이요. Drink your water in glass, not plastic. 그 물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컵에 마시십시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5번 볼게요. Why is fresh water conservation important? 왜 담수 보존이 이렇게 중요한가?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5번 선택지라는 거 여러분이 잘 찾으셨을 거고요. 우리 2번이 지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앞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우리로 치면 이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겠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캘리포니안 샤워라는 게 있다. 너는 10분 안에 무조건 샤워를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문 밖에서 이렇게 시계를 재고 계시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물이 정말로 부족해서요. 그래서 마당에 물을 줄 수 있는 요일도 엄격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요일을 어기고 물을 준다거나 세차를 한다거나 그러면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 아까운 줄 모르고 물 쓰듯이 펑펑 썼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물 부족으로 진짜 고통받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제가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제 물 좀 아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숙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단어 중에 특히 last, 마지막의 하지 마시고 지문 중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잘 새겨서요. 오늘 숙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